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강의는요, 김성일 강사님의 부동산 투자 관련 세법 양도소득세인데요. 오늘 그 전체 강의 중에서 일시적 2주택 조건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조건이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못 챙기면 양도세 폭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시적 2주택 조건에 해당되거나 해당되려는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보셔서 세금 폭탄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실제로 이 일시적 2주택, 우리 이제 단순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만 잘 살펴도 양도소득세로 고민하시는 부분이 상당 부분,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매우 많은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도소득세는 항상 이제 양도일자가 중요한데요. 내가 주택을 언제 양도해서 언제 날짜 기준으로 이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해야 되느냐, 그 판단을 할 때 대부분 잔금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그리고 내가 분양권으로 취득을 해서 매매 계약을 해서 주택으로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입주잔금일이에요. 내가 입주를 한 게 아니고 매매 계약서 상에서 언제 입주하시고 키 받아 가세요라고 하는 날짜, 그 날짜. 등기가 늦게 나오는 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게 된 날, 결국 어떤 사정에 의해서 대금 지급이 미뤄진다든지 이제 내가 주택으로 사용하게 된 날이 취득일이 되는 거고, 그 반대가 처분일 기준이 되는 거죠. 잔금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이제 이 부분이 우리 5월 말까지 이제 중과 유예가 적용이 된다면, 벌써 5월 9일인데 이제 시간이 한 20일 정도 남았죠. 그러면 이제 종합부동산세의 이슈 때문이라도 중과를 유예시켜주면 할 텐데, 등기 접수가 먼저 된다는 거죠.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것을 매매 계약에 의해서 등기 접수가 먼저 된다면 그때를 양도일로 보는 거고,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일시적 2주택을 해석을 할 때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요건을 만족하는 2주택은 1주택처럼 취급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2주택이 있는 거고,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해야 1주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추위인데, 이제 여기도 질문들을 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이제 이 2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이제 바뀔 거냐, 보유 거주가 바뀔 거냐인데, 세법은 이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이것을 외우라는 의미는 아니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요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이제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서 하이라이트만 들어있다가 이제 여긴데, 제가 문장 7개 정도로 일시적 2주택을 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는 취득 시점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 비과세 요건이 보유만 2년 하시면 된다. 그러면 자, 요거는 A주택으로 했으니까 제가 1주택 조건이에요. 1주택이 취득 시점이 비조정이면 뒤에 조정으로 바뀌든 바뀌었다 다시 해지가 되든 보유만 2년을 하시면 된다. 계약 시점 비조정, 취득 시점 조정이면 계약 시점에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정해서 거주 요건이 없다 이거예요.
조금 저번 시간에 짚어드렸죠. 네, 그리고 자, 여기 3번 장기 보유 공제를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비과세의 판단과 장기 보유 공제의 판단이 별개예요. 장기 보유가 별개이기 때문에 자, 취득 시점의 비조정 대상 지역인데 최근에 이제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까 12억 초과라서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장기 보유한 지 이제 3년 이상이 돼서 장기 보유 공제를 적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때 어떻게 적용을 하냐 그러면 보유 기간이 3년이에요. 3년인데 거주를 안 했다 그러면은 그냥 6%만 공제가 되는 거고요. 3년인데 보유기간에 3년에 거주도 3년을 했다 그러면 보유 4%, 거주 4% 해서 24%까지 가는데 여기서 이 비율이 이제 18%가 더 커지니까 장기 보유 공제에 따라서 세금 계산이 되게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여기는 장기 보유 공제이고 밑에서 세금 계산을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별로 줄어들지가 않아요. 자, 여기도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보유 중 조정 대상 지역의 비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 여기가 이제 일시적 2주택인데 A주택의 비과세를 위해서는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2년, 그리고 1년 이내 여기 1년 이내는 이제 옵션이 추가로 붙고요. A주택을 먼저 처분을 해야 돼요. A주택.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됐다고 내가 나중에 취득한 B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날짜는 18년 9월 13일하고 19년 12월 16일. 여기는 3년, 여기는 2년, 여기는 1년. 자, 그러면 이제 조정 대상 지역과 이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내가 A주택을 뭐 예를 들어 17년 10월에 사고 여기에 조정 대상 지역이 18년 10월에 예를 들어 18년 10월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B를 계약을 18년 11월에 한다 그러면 B가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조정으로 보는 거예요. B 계약 시점 기준으로 요 일시적 2주택의 기한 판단을 하는 거고 A주택의 비과세 판단은 여기 취득 시점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A주택을 보유하는 중에 B주택을 취득을 하는데 둘 중 하나만 비조정 대상 지역이더라도 3년 이내 매도하시면 된다. 4번은 B주택 계약 시점에 A도 조정, B도 조정인 거고 5번은 A주택 보유 중에 B주택을 계약을 하는데 계약 시점, B주택 계약 시점에서 둘 중에 하나가 비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3년으로 간다는 거죠. 구분이 되시겠죠? 자, 그러면 비과세 조건을 만족을 못하면은 A가 통상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보면 B는 A주택 조정 대상 지역을 매도를 할 때 B까지 해서 2주택이니까 무조건 중과세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6번은 보시면 A주택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을 했는데 3년 이내에 A를 매도를 하면 A주택에서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해요. 심지어 여기는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B를 취득하는 경우도 해당이 돼요. 어떤 예시를 들면 A가 조정 대상 지역인데 20년 6월에 취득을 하고 B를
이제 마음이 급해서 이제 21년 5월에 취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시적 2주택의 기본 조건에서 1년이 지나서 B를 취득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부분을 만족을 못했음에도 언제까지? 여기 24년 4월 말까지 A를 매도를 하시면 A가 일반 세율 적용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보유기간 3년에 따라서 장기보유공제도 적용이 가능해요. 이거 여기를 잘 활용을 하시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되게 어려워 하시는데 실제로 케이스도 있고요. 19년 12월 16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 A주택에서 조정대상 B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고 A주택을 처분하고 B주택에 전입까지 해야 돼요. 전입. 이거 다 세무서에서 확인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1년 이내 요 기한은 이제 조정이 될 수 있는데 B주택의 전입 안에서 실제로 양도소득세 납부하시는 분들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되고 전입 잘 하셔야 되고 자 1년 이내에 그러면은 우리 임대차 보호법에서 2년 되어 있는데 1년 이내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그러는 경우에 전 소유자와 임차인의 계약이 있으면은 최대 2년까지 연장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임대차 보호법에서 이제 임대차 계약 2 플러스 2년 되는데 그 플러스 2는 소유주가 실거주 조건을 한다면은 이제 무시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규정에 따라서 최대 2년까지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7개 문장을 많이 읽어 보셔야 돼요. 많이 읽어 보시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제가 이제 어느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이제 머릿속에 들어올 텐데 이제 이 내용을 보시고 여기는 이제 요약이에요, 요약. 자, A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1년 이후 B주택을 취득해야 돼요. 취득. 이제 요즘 이제 날짜를 이제 되게 신경을 쓰시는데 이제 저는 보통 넉넉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가 3월 31일이면 여기를 이제 4월 1일 이렇게 맞추시는 분이 있어요. 어쩔 수 없지만 1년 이후라고 맞춰야 되고 3년 이내 B주택 취득한 3년 이내가 기준이고 날짜에 따라서 줄어든다. 그리고 A주택은 보유기간 2년 더하기 이제 옵션으로 거주 2년도 있다. 3년 이내에 A를 먼저 매도. 이렇게 하셔야 된다. 자, 이제 2년 이내 매도는 이제 18년 9월 14일 이후 비계약을 하는 경우.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면 우리가 이제 A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 2년이 들어간다. 자, 그리고 여기는 12월 17일, 16일, 17일 이후 계산할 때 1년 이내 매도, A를 매도한다는 이야기예요. A 매도하고 B의 전입까지 해야 된다. 되시겠죠? 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부분만 잘 이해를 하셔도 일시적 2주택에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가 해결이 되거든요. 대부분이 아니고 이게 다죠, 다. 자,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종전주택 보유 중에 판단은 여기 날짜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 그러면 신규 주택,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의 계약 날짜가 여기 전 분야에 따라서 3년, 2년, 1년으로 나눠진다는 거고 둘 중에 하나가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 그냥 3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21년에 이제 예시가 나왔죠. 종전 주택이 없는 경우에서 분양권과 분양권인 경우에 날짜 판단의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먼저 주택이 된 날짜 기준으로 이 날짜를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자, A 분양권과 B 분양권이 있는 경우에 B가 먼저 입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B 입주 날짜, 주택이 된 날짜 기준으로 이 날짜를 구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21년 5월쯤에 이제 나와서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신규 계약이 되면 신규주택의 계약일 기준이고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권 계약으로 주택 취득이 되면 종전주택의 취득 시점 기준으로 취득일, 계약일 모두 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시로 보면 서울에서 A 분양권 계약은 17년 9월쯤에 했고 B 분양권을 17년 10월쯤에 했는데 B의 입주가 이제 먼저 되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제 날짜 18년 9월 13일 이후니까 2년 이내. 이 2년 이내는 언제 기준이냐 그러면 여기 기준이에요. 그러면 2021년 9월 24일까지 B를 매도를 했어야 B가 비과세가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는 분양권 계약이 되고 주택 계약이 되는 경우에 여기도 역시 이제 18년 9월 13일 이후니까 여기 날짜 기준 여기가 9월 13일 이후니까 A 입주 기준으로 2년 이내 이렇게 된다. 되시겠죠? 계약을 먼저 한 게 종전주택이 아니고 취득을 먼저 한 것 기준으로 날짜 판단을 하셔야 된다. 자, 여기가 이제 많이들 어려워 하시는 부분인데 우리 최종 1주택 조건이라 그래요. 이제 일시적 2주택인데 21년 1월 1일 기준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경우에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하려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보유 2년, 거주 2년. 이 보유는 원래는 취득 시점부터 있지만 다주택자가 매도한 경우에는 그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그러는데 이때 보유기간은 비과세 판단 보유기간을 새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새로 계산을 하는데 일시적 2주택은 또 제외를 해준대요. 이 규정 때문에 이제 규정이 실제로 이제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야기를 할 때 보유기간 2년을 해야 되는데 보유기간의 계산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원래. 근데 다만 보시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 보유한 날부터 새로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관로에는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면은 제외한다 라고 해주고 또 여기 관로에서 뒤에를 보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제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장 구조가 법 조항을 읽으실 때 이제 기준 문장을 먼저 읽으시고 단서 조항은 나중에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2주택 이상은 세로 계산을 하는데 일시적 2주택에 되면은 세로 계산 안 한다. 그런데 어떻게 세로 취득을 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다시 세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요거 케이스는 제가 다음에 따로 별도의 시간에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일 강사님의 강의 잘 들어보셨나요? 네, 일시적 2주택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분의 전체 강의 부동산 투자 관련 세법,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그 어떤 세금보다 복잡하고 또 많잖아요. 꼭 들으셔서 세금 폭탄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이막 잉클 클래스에서는요, 우리 40대 50대 모든 고민을 해결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잉클에 가셔서 여러분의 고민을 검색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모든 강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없다면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고민과 걱정을 적어 주십시오. 저희가 강사를 찾아서 바로 강의로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